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노인간호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인복지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노인복지란 무엇이냐?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노인복지라고 하죠. 그럼 노인복지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노인복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노인 스스로 개인의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노인복지의 목표입니다. 모두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럼 노인복지는 왜 필요하냐? 1970년대 이후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언제부터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느냐? 1970년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노인 문제가. 그래서 1970년대라는 거 간략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1981년 6월 5일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에서 여러분이 노인들이 흔히 겪는 4가지 고통이라고 해서 사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분 정도 나왔던 이야기라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빈고라고 얘기하고요. 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를 병고라고 얘기하고, 사회적 고립, 소외를 고독고라고 얘기하고요. 역할 상실에 따른 활동 부족을 무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할 게 없다는 뜻이죠. 할 게 없어서 무의를 느낀다는 건데, 이 4가지 공부하실 분들은 좀 해놓으시면 나쁘진 않죠. 한 번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를 보장하고 의료를 보장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요양치료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다루는 법이 노인복지법이에요.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예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불렸었는데, 보호법, 이것과 같은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으로 1961년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었었어요. 이 법이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9년 제정되었다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뭐냐? 가족의 소득을 합계해서 최저죠.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 역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최저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법은 뭐냐?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이에요.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법은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1986년에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가입 대상은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정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내용 역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금급여에 대한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예전에 의료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그 법이죠. 그 법이 법령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1963년에는 의료보험법이었어요. 그러다 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법령이 바뀌고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0년 1월 1일에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게 되는 거죠.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강제사항이 있는 보험이고요. 1년을 회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단기보험이에요. 여러분은 매해 보험료를 그냥 내고 있어서 장기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단기보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피보험자, 보험자 이런 단어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피보험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부담된다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보험급여는 균등수혜예요. 아까 보험료는 차등 부담한다 그랬지만 수혜는 균등적으로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 사회의 연대성 강화된다는 내용 또한 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세요. 그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역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2007년에 제정되었었는데 시행은 2008년에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험이 좀 잘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은 이젠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와요. 암튼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되었다는 내용 예전엔 나왔었어요. 이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는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된다는 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징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서 보험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그 건강보험료 곱하기 12.95%를 하면 여러분이 요양보험료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의 요양보험료가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의 월 보수액의 0.9282%가 여러분의 요양보험료입니다. 이런 보험료와 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돈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서 재원이 마련된다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대상은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인 자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런 자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모두 수급 대상자예요. 무슨 얘기냐? 65세 이상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거나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이런 질환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면 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뭐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뇌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혹은 매병, 노망, 중풍 후유증, 진전 등 이런 다양한 질환이 다 노인성 질환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6개월 이상 판단이 되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도입, 별도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 기관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 도입되고 별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 절차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방문 조사했던 걸 토대로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과 통지를 하게 되는데 장기요양인정서랑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작성 및 송부를 함으로써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청 절차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것보다 등급이 6등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예전에는 5등급으로 등급을 나눴었는데 최근에 6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등급이라는 건 꼭 알고 계시고요. 이 기준까지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힘드시면 6등급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이 기준은 1등급은 95점 이상, 그 다음 여기서 20을 빼면 75점 이상 2등급, 여기서 15점을 빼면 60점, 그게 3등급이고요. 여기서 그냥 10점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50점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5점을 빼면 45점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51점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4등급의 기준이 51점 이상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등급 나누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다음에 이 50점만 51점으로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점수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서 좀 눈여겨보실 분들은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시험 가장 잘 나오는 게 재가급여죠. 그래서 재가급여 먼저 살펴보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뭐 이렇게 나누는데 기타 재가급여는 여러분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만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다 방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방문. 재가란 뜻이 결국은 집에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가 들어가면 다 재가급여예요, 일단. 그리고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역시 보통은 집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단기간 혹은 주야간에만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재가급여로 들어가는 거죠. 왜? 원래 생활하는 곳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도 재가급여로 들어가요. 그래서 방문 요양의 내용은 방문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요양의 내용이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방문에서 목욕을 해주는 게 방문 목욕이죠. 그리고 방문에서 간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다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간호에 대한 내용. 그래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상담, 위생 제공에 대한 조금은 요양보다는 높은 수준의 간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방문 간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야간 보호에 대한 개념은 하루 중 주간이나 혹은 야간에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야간 보호라고 하고요. 단기 보호의 기준은 예전에는 15일이었어요.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월 9일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연 4회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럼 시설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으로 나뉘어요.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5명에서 9명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랑 특례요양비가 있어요. 가족요양비가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도서지역이라든지 벽지 이런 데 거주하게 되면 주변에 시설이 없을 수 있잖아요. 혹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가족요양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례요양비도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드리면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원래대로라면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데 특례로 일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걸 특례 요양비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지만 특례로 요양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특례 요양비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내용 먼저 볼 건데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양로시설은 여러분 예전부터 요양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서는 뭘 제공하냐 하면 주거와 급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게 주거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고,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래서 주거 플러스 급식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양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노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가정과 같은 주거 요건, 그래서 주거를 제공하고 급식 제공하고 플러스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해서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지도하고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복지란 이야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거를 제공하고 플러스 복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플러스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복지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지도나 상담, 안전관리 등의 이 복지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앞전에도 언급드렸잖아요.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과의 차이는 요양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 차이는 가운데 요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래서 양로시설과의 차이는 요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이 요양자가 들어가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과의 차이는 이 요양밖에 없잖아요. 요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복지시설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크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로 나뉠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 복지란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복지, 이렇게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등의 각종 복지란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로당은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로당에 모여서 지역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는 거 여러분이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경로당입니다. 노인교실은 이름부터가 교실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노인교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앞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시면 돼요.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등 앞에서 재가급여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인식에 대한 사회 변화를 유도해서 노인복지 증진과 행복한 노년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 노인 학대 이야기가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치매관리 서비스예요. 이 치매관리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인구에 대한 치매를 조기 검진하고 그로 인해 조기 발견해서 중증 치매의 진행을 줄이고 치매 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치매 질환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치매 관리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이름 그대로 치매를 관리하는 서비스인 거죠.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조기 검진하고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치매를 조기 검진 실시하고 치매 예방고시를 운영하고 치매 예방 교육 및 상담, 홍보, 치매 환자 물품을 제공하고 치매 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치매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업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노인 건강 증진 서비스, 말 그대로 노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사업 목적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 실천을 생활화해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말 그대로죠. 노인건강증진 서비스. 사업 내용은 노인건강관리를 교육하고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교실, 웃음치료, 우울치료, 그리고 노인 영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이 노인건강증진 서비스의 사업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이 노인건강진단 서비스의 주 포인트는 저소득층이에요. 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살펴보시면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료 건강진단을 통해서 질병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업 목적인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항목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유질환자는 보건소 등록 후에 의료기관 연계와 방문 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진단 이후에 관리도 신경 쓰는 서비스가 노인건강진단 서비스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기보다는 큰 틀에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